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신청부터 비자 수령까지 이 영상 단 하나로 끝내실 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담았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저는 이번 년도 1분기에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단 한 번 만에 다행히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것들이 조금 꽤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번거롭고 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싶어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일본 워홀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 분들이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준비하려는데 막상 신청하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도 알아보고, 신청 방법 안에 세세한 서류들의 약간 꿀팁 같은 것들도 이 영상에 풀 테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자세한 신청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워킹홀리데이는 워킹과 홀리데이, 그러니까 일하고 노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노는 게 주예요. 거기서 문화와 생활 양식을 즐기고 놀고 거기서 돈 쓰고, 이게 주예요. 이게 만들어진 취지예요. 그래서 쉽게 좀 얘기하면 가서 노는데 이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하면서 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킹홀리데이다 이 정도? 그냥 가서 자취한다, 그 나라에서 자취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는 이런 거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 기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좀 신청 기간은 총 1년에 딱 4번 해요. 딱 4분기 나눠서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1분기는 1월 19일부터 23일, 2분기는 4월 13일부터 17일, 3분기는 7월 13일부터 17일, 4분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이렇게 4분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격률은 한 75% 정도 되고, 어, 원래는 한 번 비자를 쓰면은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최대 2번까지, 그러니까 총 2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해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신청해서 한 번 더 갈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 서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제출 서류, 뭐 신청 방법 이런 거 설명하기 앞서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일본 5호를 가야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총 8가지가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해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국에 주소를 옮기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함인 자. 이거 되게 나중에도 말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턴십 등 취업 목적 뭐이나 아니면 돈을 벌러 간다거나 이런 목적을 뭐 서류에 드러내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정확히 휴가, 홀리데이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명심하고 모든 서류를 쓸 때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 합격률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사증 신청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만 30세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이 부득이한 사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출산이나 뭐 병역 이런 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가 갈 수 있다. 다음은 28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소지했는가. 이거는 이제 일본을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뭐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도 잔고증명서를 따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5번. 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제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족 동반도 안 되고 당연히 뭐 지인 동반도 안 되고 혼자 갈 수 있는 비자라는 점. 그리고 6번. 건강한 자. 이거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건강검진. 건강한 자의 조건은. 그래서 자신이 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7번.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 없는 자. 이제 과거에 불합격한 이력은 상관없어요. 워킹홀리데이를. 근데 일본 어원의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재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갔다 오셨어도 또 가실 수 있어요. 2번 가신 분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일본어가 가능하거나 습득 의욕이 있는 자. 자, 가능하거나에 포인트 잡지 말고 습득 의욕이 있는 자의 포인트를 잡으셔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일본 능력증 없어도 되니까 뭐 학원 수강증이나 뭐 아니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일본 대사관에 알려주면 돼요. 그거면 있기 때문에 아, 나 일본어 잘 못하는데, 나 일본어 자격증 없는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조건은 말 그대로 습득 의욕이 있는 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습득 의욕이 있다면 그 습득 의욕을 대사관에 비추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격 요건이었고, 다음 이제 신청 서류 이제 제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청은 일단 대사관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직접 하는 게 아닌 지정 대리기관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지정 대리기관은 대사관이 정해놓은 지정 대리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나나 워홀 카페라는 되게 일본 워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카페들이 있거든요. 글로. 거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정 대리기가 어디 있는지 각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가까우신 곳 하셔서 지정 대리기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 가까운 걸 하라고 하냐면 뭐 방문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걸 하세요. 물론 등기 이런 게 되긴 할 텐데 그냥 방문 혹시 모르니까 가까운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제 지정 대리기관을 통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대사관의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신청 기간보다 지정 대리기관 신청 기간이 더 빨라요. 왜냐면 지정 대리기관이 우리가 신청한 것들을 모아서 대사관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대리기관은 조금 더 빨리빨리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각 지정 대리기관마다 신청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정기간 정하시면 그 신청 기간 보시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막 닥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정 대리기간 끝났으면 신청 못 하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출 서류. 자, 워홀을 가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좀 많습니다. 총 12가지 정도 돼요. 뭐 그 위에 해당자만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2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2가지다. 그래서 좀 많죠? 다른 나라의 워홀에 비해 일본 그 워홀이 조금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사증 신청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비자 신청서예요. 이거는 대사관에 지정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뭐 영어로 작성하시면 돼요.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로 안 작성해도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국어로 그 대사관 지정 양식 뽑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뭐 컴퓨터에 적어서 뽑아야 되냐, 아니면 그 뭐 적어서 그냥 뽑아서 적어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다 상관없으니까 그 사증 신청서 양식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거 약간 조금 자세한 사증 신청서를 딱 보면은 적어야 할 란이 많은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거 지금 바나나 워홀 카페 거기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쭉 읽으시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적으시면 진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지정 대리기관이나 이런 거 다 하나씩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력서. 이것도 똑같이 지정 양식이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야 돼요.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일본어로 적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꼭 일본어로 적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합격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전 일본어로 적었고 다 뭐 이렇게 번역해서 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알바하신 거나 이런 거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유서랑 계획서. 이게 뭐냐면, 일본에 내가 가야 할 이유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뭐 A4 용지에 뭐 한 페이지 또는 뭐 두 페이지 뭐 양식은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인데 보통 한두 페이지로 적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서와 계획서를 각각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이유서랑 계획서를 적는 게 가장 막막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어로 적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어로 적는데 이게 또 되게 길게 적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유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한국어로 먼저 작성했어요. 기본적인 물론 지정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인 약간 틀이 있어요. 뭐 가게 된 계기는 뭔지, 뭐 앞으로 내가 일본 워홀을 끝나고 뭘 할 건지, 내가 워홀에 관심을 왜 가지게 되는지, 뭐 이런 세세한 약간 정해진 많은 분들이 이미 해온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냥 그 양식 항목대로 밑에 똑같이 적으시면 되거든요. 뭐 가지게 된 계기, 앞으로 향후 뭐 할 건지, 뭐 이런 항목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일단 먼저 한국어로 쭉 적습니다. 한국어로 쭉 적고, 그리고 한번 검토하고 괜찮은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국어로 적은 거랑 일본어로 적은 거를 둘 다 올려둘게요. 네, 올려두고 한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 거 보시면서 하시되 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 자격 조건 설명드릴 때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취업이거나 유학이거나 뭐 예를 들면 돈을 벌러 간다거나 하면 안 되고 단순히 문화와 생활 양식을 즐기고 그 나라에서 이제 문화를 배우고 돈을 쓰면서 이제 거기서 난 즐기고 오겠다. 그 문화생활을 즐기고 오겠다. 라는 게 자격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유서를 적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돈을 벌러 갈 거야. 이런 말을 절대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처음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냥 나는 이 일본 가는 게 그냥 무조건 문화, 언어, 그냥 완전 일본에서 돈 팡팡 쓰고 벌고 거기서 다 쓰고 완전 그냥 문화만 즐기다 올 거야. 이런 걸 좀 어필하듯이 썼어요. 모든 서류들에. 그래서 그런 게 합격률을 높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유서 적으실 땐 절대 나 취업하려고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되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꿀팁이라면 꿀팁이고 제가 올린 이유서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 이 계획서는 이거 계획서 똑같이 제가 한국어로 적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바꿨거든요. 이것도 제가 양식이 있어요, 저한테. 그 양식 그대로 올리고 제가 한 거 그대로 올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작성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추천한다. 물론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느낌이 그럴 것 같아서 이유서랑 계획서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유서에다가 막 3월에 막 일본을 갈 거다. 근데 계획은 나 이제 막 한 5, 6월에 뭐 비행기표를 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서랑 계획서가 일맥상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똑같아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느 정도 치셔도 돼요. 다. 모든 서류에 다 거짓말을 어느 정도 치셔도 되는데 그 거짓말이 티가 나면 안 되고 대사관 읽었을 때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말한 거랑.
뭐 이유서에서 말했던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보면은 아마 사증 신청서인가? 거기에 뭐 내가 언제 입국할 거고 아니면 뭐 항공편 이런 거 뭐 적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유서는 계획서에 맞추셔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갈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 똑같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자 신청할 때는 내가 가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는 비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솔직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때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쭉쭉쭉쭉 서류를 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계획서까지는 제 거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사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지정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사관에 제가 물론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링크 따라가서 들어가시면 있는데 이것도 지정 양식이 있어서 똑같이 뭐 사증 신청서랑 이력서처럼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월 홈페이지, 바나나 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적는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증명서. 자,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바나나 월 홈페이지로 올려놓을 거긴 한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 기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은 솔직히 누가 이런 거 발급받으러 뭐 주민센터나 이런 걸 가요. 보통은 앱으로 하잖아요. 정부24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부24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정부24 가면 기본 증명서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상세로 뽑으셔야 돼요. 상세로 뽑으시고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서 이제 뭐 집에 프린터 있으면 뽑거나 아니면 PC방 가서 뽑으시면 아마 그게 훨씬 편리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애도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바나워 홈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초본.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초본도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정부24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신청서나 뭐 이런 거 뗄 때 정부24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제 또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면은 등본은 안 되냐, 뭐 주민등록번호 복사하는 건 안 되냐, 가능합니다. 앞뒷면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력증명서. 이거는 이제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내가 고등학교 졸업이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되고, 대학교 휴학이면 대학교 휴학증명서 제출하면 되고, 대학교 재학 중이면 대학교 재학 증명서에 제출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자기 최종 학력에 맞춰서, 또 이것도 정부24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휴학 증명서인가는 아마 대학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웬만하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저는 휴학 증명서 제출하는데 휴학 증명서가 대학에서만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온라인으로 아마 대학에서만 발급이 됐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상황에 맞춰서 가장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장부증명서. 이거는 이제 280만 원 이상을 소지하냐를 아까 그 자격 조건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일단 적금 통장은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보통 예금 통장이어야 하는데, 그냥 신청하기 한 일주일, 2주 전에 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길면은 그게 너무 오래된 걸 떼면은 아마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떼시되, 그냥 꼭 자기 수중에 280만 원 없어도 그냥 잠깐 빌려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떼고 그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그 280만 뭐 빌린 거면 다시 주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280만 원이 적힌 문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 계속 280만 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한 번만 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여건이 되시면 부모님한테 빌리셔서 잠깐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있으시면 그냥 그 잠깐 통장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확실한 건 적금 통장은 안 돼요. 뭐 주식 통장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보통 예금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잔고 증명서는 무조건 은행 가서 떼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셔서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아마 금방 처리해 주실 테니까 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권 복사본. 이거는 얼굴 사진이 있는 페이지랑 일본 출입국 동장이 있는 페이지를 복사해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일본을 여행 간 경험이 있으면 그 출입국 도장 찍잖아요. 이제 입국할 때 그거랑 그리고 일본 얼굴 사진이 있는 페이지 그거 두 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그 출입국 도장은 그냥 다른 나라는 상관없어요. 그냥 일본만 있는 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만 18세 이후 이건 해당되는 분들만 하는 건데 만 18세 이후에 90일 이상 체류한 기록 일본 포함 전 국가 만약에 그게 있으면 해당 사증 및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4번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가지 남았거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랑 체크리스트. 이건 한 번에 설명해 드리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이것도 아마 정부24 온라인으로 뗄 수 있어요. 이것도 출생 후 현재까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는 건데 다음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외에서 어디 간 거는 상관없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김포공항, 뭐 제주공항, 뭐 인천공항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출국한 것만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것만 또 뽑으셔서 제출하면 되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12번 체크리스트 이제 마지막 필수 서류 중에 제일 마지막 체크리스트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는가를 그냥 한번 확인하는 약간 검토용 그건데 이것도 지정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증명서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체크하셔서 적어내시면 되고 이것도 여기 바나나 월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드리는 팁은 이거 제가 본 영상이랑 그 월 홈페이지 보시면서 적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거 전에 약간 먼저 지정 대리 기간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지정 대리 기간을 정하세요. 지정 대리 기간을 정하고 그럼 거기 홈페이지를 가면은 약간 공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공지에 맞게 그 지정 대리점마다 아마 공지가 좀 다르겠죠?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면 돼요. 이제 그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는 거는 이제 여기 바나나 월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정 대리기간을 정해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라.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 더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한 게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 그리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두 가지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전역하신 거나 뭐 전역 안 하시더라도 꼭 전역 예정이시거나 이런 거는 뭐 병적 증명서나 뭐 전역 예정 증명서 뽑으셔서 제출하셔야 되고 뭐 이것도 똑같아요.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가 있으신 분들 뭐 JLPT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뽑으셔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으시면 꼭 제출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자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출을 지정 대리기간 하셔서 이제 그 지정 대리기간이 이제 대사관 제출해주고 그러면 이제 합격 발표 통보가 옵니다. 딱 오는데 이제 보통은 신청한 날 다음 달쯤에 합격 발표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격 발표하면은 여권을 아마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지정 대리기간에. 그래서 그 여권 제출하러 가려면 직접 아마 가야 될 거나 등기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등기도 됐던 것 같긴 한데 전 마음이 편해서 직접 가는 게 직접 갔어요. 그래서 전 가까운 데를 하라고 추천드린 거고 그래서 합격 발표 후 이제 2, 3주간 이제 여권 접수를 받고 이제 비자가 발급되면 이제 그걸 받을 걸 선택해요. 뭐 등기로 받을 거냐 뭐 아니면은 직접 수령할 거냐. 근데 뭐 등기로 받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가기 귀찮아서 저는 등기로 받았고 이제 비자랑 여권이 그럼 같이 옵니다 저한테. 그럼 이제 여기에 비자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유효 기간이에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 구하시고 항공편 구하셔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떠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워킹홀리데이의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처음 할 때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 바나나 워홀 카페를 통해서 조금 편리하긴 했지만 또 이게 그러니까 세세한 그런 팁들이 있어요.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다루어 봤는데 이 영상 보시고 꼭 원하시는 워킹홀리데이 한 번에 합격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또 이거 돈 내야 되거든요. 신청 비용이 있어요. 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한 번에 준비할 때 딱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만 제 생각에 서류에 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올린 이유서랑 계획서 잘 참고하셔서 꼭 열심히 작성하셔서 모든 분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